2024년 국정감사 마무리 국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가장 뜨거운 주제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였고 또 그 중심에는 국회 법사위가 있었습니다. 정시 출발하는 법사위. 법사위만 보면은 너무 속 시원해요. 이런 댓글들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임위원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대 고생 참 법사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댓글이 그런 게 많더라고. 그래요? 네. 댓글 보고 말씀하신 거죠? 네. 댓글을 인용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원칙대로 했다.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법과 원칙에 맞게. 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법과 원칙, 네, 공정과 상식에 맞춰서 네, 그렇습니다. 해냈다. 네. 자, 위원장으로서는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첫 국감이셨는데 네. 마무리한 소감 어떠십니까? 그냥 구체적인 뭐 팩트 이런 걸 떠나서 제가 해보니까 예전에는 왜 이렇게 안 했지? 네. 예전에 법사위원장은 누구야? 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네. 그 말을 근데 그냥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네. 거의 원칙대로 한 거예요. 원칙대로. 네. 뭐 맨날 보니까 저 회의 보면은 뭐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뭐 이 법조문이 어떻게 됐는지, 국회법이 어떻게 됐는지 네, 그렇습니다. 찾고 그 그래서 법대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네.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또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어기지 않고 법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네. 또 법은 있는데 아, 관례를 내세우면서 맞아요. 마치 법을 어겨도 된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해서 제가 소크라테스 이후에 최고의 명언을 남겼죠. 뭐예요?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그거 저가 했어요, 제가. 네. 제가 나중에 하고 나서도 보니까 기특하더라고. 네. 나중에 교과서에 실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한민국 네. 관례 국가가 아니다. 네. 그리고 네. 사람들은 이제 저보고 비법조인이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하겠냐. 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법조인이 해야 됩니다. 왜요? 법조인 하면 법조인끼리 눈에 밟혀. 아하. 안면이 받친다 그러죠. 예. 그래서 비법조인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비법조인은 법조인과 대결해서 이겨야 되니까 네. 법을 더 많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법조인들은 옛날에 내가 봤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법조인들은 법조항이 갖는 의미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국회법, 국정조사법, 증언감정법 이거를 대체적으로 다 숙지한 상태로 야. 사회를 보니까 예, 예. 저한테 덤빈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그냥 꼬리를 내렸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가지 뭐 항의도 하고 네. 다른 얘기도 하고 거의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육성으로 많이 좀 네. 들리더라고요. 압박감이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전혀 있을 없습니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없었어요? 재밌고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예. 형식적으로는 비법조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법조인 출신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구속자 출신이죠. 피고인 출신이고. 네. 그래서 법조 3년 그러면 판사, 검사, 변호사만 얘기하는데 예. 거기는 구속자, 피의자, 피고인 예. 이분이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한 7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그런 경험까지 경력까지 그리고 가지고 계시고. 예전에 제가 헌법 해설서도 썼습니다. 그래요? 네. 야. 정치 알아야 바꾼다. 예. 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네. 그 뒤에 보면 부록에 정청래 헌법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을 한 조항 한 조항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야. 그럼 말씀 듣고 보니까 비법조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법과 친하고 자, 그럼 법을 잘 지금부터 알고. 박정우 기자에 대해서 헌법 상식, 헌법 지식에 대해서 제가 이거 제가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헌법은 몇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헌법에 오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국민투표에 붙여. 이거를 티읕으로 썼어요.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티오스. 부처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두 개 조항이 있습니다. 128조가 있고요. 아이고. 74조가 그거 2조가 있습니다. 바꿔야겠네요. 그건 오타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아니 오타 바꾸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모경 의원 전화 왔네. 잠깐 전화 좀. 아니 아이고 이거 여보세요? 웬일입니까 이게 방송 중에? 오마이뉴스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네, 잠깐만요. 저기 잠깐 인사하세요. 스피커폰 켤 테니까. 네. 이거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네, 인사하세요. 오마이뉴스. 안녕하세요, 이모경입니다. 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어인일로 전화까지 주셨습니까? 문체위 또 간사잖아요. 문체에서 그래야지. 밝혀낸 거 하나만 얘기해서 국감 때. 국감 때 황제 관람 김건희. 아, 네. KTV. 네. KTV였죠. 네. 그건 밝혀낸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걸 뭘 밝혔다고 그래. 아니 그래도 승진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 또 공연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8,600만 원에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네. 또 그런 공연을 만들었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또 공천 받고 또 홍보기획관으로 다 승진해서 가고 그냥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만 된 사람들은 다 승진해서 갑니다. 네, 알았고요. 쉽게 쉽게. 네. 짧게 해주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아니 뭐 용건 있어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네. 끊어버리시네. 용건이 있는데 예. 내일 네. 모레 아하. 제가 불교계하고 또 깊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 네. 대흥사에서 거기가 사명대사 음. 사리를 모셔놓은 절이에요. 그래서 호국대전 건물을 짓나 봐요. 그래서 네. 중공식을 합니다. 아. 그래서 불교계의 가장 큰 행사를 해요. 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10시 하는데 거기를 갔다가 10분 만에 올라와야 돼요. 왜요? 그 먼 데를 갔다가 무슨 일? 또 토요일 날 일정- 2시에 민주당 집회가 있잖아요. 서울역 집회. 그래서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10분만 인사소개 받고 네. 바로 와야 돼. 야, 정말 그뭐 이거 2달 전에 내가 초대를 받은 행사인데 네, 안 갈 수 없죠 또. 그래서 안 가면 이모경 또. 의원이 문체이니까 종교 담당이거든. 예.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네. 자기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그 전화할 거예요. 아,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가야지 그래도. 같이 갔다 오면 되지. 갔다 10분 만에 10분 만에. 정청래 의원 왔습니다. 이모경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갑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러 올라와야 돼요. 아, 그렇군요. 국회의원이 예. 욕먹는 이유가 인사소개만 받고 간다. 맞아요. 그거 다들 지적하잖아요. 자리 그러지 뜬다. 마라. 그런데 또 서울역 집회를 안 가면 우리 당원들이 또 정청래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애환이 있군요. 애환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이거 좋은데요. 생방송 중에 전화 오면 바로 받아가지고 네, 그럼 바로 연결시켜주고. 그렇습니다. 뭐 정청래 긴급 통화, 뭐 네. 긴급 전화 이런 거 해가지고 네. 한번 진행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화 오면 받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자, 이렇게 비법조인 기자들 전화는 안 받습니다. 기자 전화 안 받고. 네. 네. 이렇게. 특히 조선일보 이런 데하고는 동아일보하고는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꼭 지키고 계신. 그렇습니다. 예, 그 신조. 20년 동안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럼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물어봐요. 아니 다른 데는 인터뷰도 하고 막 네. 그러는데 왜 우리? 왜 우리는 인터뷰를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나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한다. 네. 아하. 네, 언론하면 인터뷰한다. 네. 그래. 만악의 근원 조선일보 폐가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정시 출발 항상 하시고 네. 회의도 제가 뭐 국회 회의를 많이 봤지만은 네. 정시에 출발 회의를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과방위원장 할 때도 정치 아, 출발했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그때 과방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었나? 그때 왜 못 그때도 봤지? 많았죠. 아, 그런가요?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또 새롭게 느껴졌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하셨는데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발표한 국감 평가를 보니까 발언 시간을 봤더니 정청래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게 뭐 다섯 제가 배 이상이다. 1등이죠. 1등. 네. 2등이 최민희 위원장.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위원장이 편파 진행한다 매번 반발하는 이유가 네. 왜 이렇게 위원장과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혼자 다 하냐 이런 뭐 그 불만이 이유에 있었던 것 대해서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가 있습니까? 뭡니까? 위원장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럼 이제 전문위원들이 진행 시나리오를 쭉 써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증인 선서하기 전에도 증인 선서의 취지 이거 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 다 해줘야 되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법조문도 읽어드리고. 그래서 일반 평 의원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다른데 알아보니까 위원장들이 대체로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저도 위원장이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똑같이 합니다. 네. 그렇죠? 똑같이. 네.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해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의사진행 발언이라기보다는 의사진행 방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사진행은 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위원장은 보고. 답변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제 발언 시간, 발언 양을 줄이려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마라. 근데 의사진행 발언 다 손들고 합니다. 네. 위원장이 뭐 이건 잘못 아닙니까? 뭐 이 의사진행 이렇게 맞아요. 해주세요. 돌아가면서 다 그러면 하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박정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법 조항 얘기하고 막 쭉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자, 나의 발언량을 줄이려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마라. 근데 또 우리 당 의원들도 의사진행 발언이 많아. 그렇죠. 그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위원장이 발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이걸 월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대한민국은 관례국가 아니라 법치국가입니다. 저는 다 국회법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국회법 49조 1항에 보면 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국회법 5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65조 1항에 의해서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30만 명이나 왔으니 이것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외우셨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증언 거부와 자료 제출은 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영업상 우리 보통 할 때 예. 직무상 비밀이라 할지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군사에 관한 거, 외교에 관한 거, 대북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공개될 경우 국가에 명백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을 5일 이내 한 경우는 증언 거부나 자료 제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자 잘 네. 들으세요. 아이들 학교가 외교입니까? 아닙니다. 대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사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왔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뭐 회의장에 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이렇게 쭉 말씀하시니까 말씀 많이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 사항 하나하나 그렇죠. 정리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설득하고. 국회의 상임위원장은 49조 1항에 의해서 질서 유지권 그리고 사무 감독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사진행 바람을 계속 떠들어요. 그러면 박정호 의원 네. 국회법 145조 1항에서 1차 경고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자, 또 그러면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 발언권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야, 뭐 지금 댓글 보니까 멋있다라는 얘기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없앤 게 하나 있어요. 예. 완전히 없애지냐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수사 중이므로 맞아요. 그 얘기 항상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항상 나왔어요. 그거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정감사의 제한 이게 있어요. 네. 수사상 재판 중이다는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책임 추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재판 중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증언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의해서 증언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48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증언해야 된다. 149조는 내가 영업상 비밀, 변호사다 네. 뭐다 하면서 타인의 직무를 비밀을 알게 됐어. 그걸 공개하면 그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증언 선서 그렇죠. 거부할 수 있고. 예. 다만 또 있어. 공익을 위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공익을 위한 그렇죠. 증언일 터인데, 그렇죠. 야, 그래서 증언을 꼭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사회 보시는 모습 보고 다들 감탄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헌법 130개 조항 중에서 예. 법사의 제일 중요한 조항이 헌법 12조입니다. 뭡니까? 그건 뭐냐면 검사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게 있잖아요. 신체의 자유. 네. 그래서 그것은 압수수색 영장 무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 미란다 원칙 네. 그거 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어요. 아하. 그래서 헌법 12조는 법률처럼 7개 항으로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든 판사든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네. 헌법 12조를 알고 있냐? 그 얘기를 하고 그래야 사실은 이제 법치 국가가 네. 맞게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구조를 보면 예. 1조 1항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네.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1조거든요. 근데 앞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총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17조, 18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줄로 돼 있습니다. 아, 17조, 사생활 18조.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 네. 18조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예 한 줄이 한 조항이에요. 한 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특수계획을 인정하지 않는다. 11조 이런 거. 하하. 12조 예. 신체 체포 구금될 때는 신중해라 이런 거거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요. 자, 뭐 저희가 헌법 강의를 듣는 헌법 듯한, 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예. 자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무한한 자유가 아니야. 네. 그것도 공적인 걸로 제한할 수도 있어. 책임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그래요. 행복 추구권도 있고요. 자, 말이 많을 거주 수밖에 이전의 자유도 있고. 네,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딱 정리를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예. 나를 건들지 마라 이거야. 알겠습니다. 건들면 네.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많이 하긴 했더라고. 아. 근데 의사진행 발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 발언 총량이 늘어난다. 그렇네요. 유의하시라. 네. 자,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감 진행이 되면서 제가 뭐 현장 봤을 때 동행명령장 네. 전달해주러 갔는데 그걸 못 가게 막았지 않습니까? 김건희 또 최은순 네. 두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뭐 양평으로도 가고 한남동으로 갔는데 한남동 같은 경우는 경찰이 공무집행을 막고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행 명령장은 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적용이 되고 음. 일반 청문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음흠. 그래서 일반 청문회도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제가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지금.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네. 상임위에서. 자 근데 본인이 원하면 당일날 해도 됩니다. 음. 그건 그렇게 되는 거고 동행 명령장은 또 가중돼요. 죄가 더 무겁습니다. 네.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이 같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방해한 사람들도 그 법에 의해서 다 지금 고소고발할 생각입니다. 이게 동행명령장 이걸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네. 나중에 뭐 피할 구석이 많다, 구멍이 네. 많다. 이래서 좀 무용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저희가 이제 전체 법사위가 또 열리거든요. 그래서 고소고발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그래요? 네, 그 결과도 좀 보도록 하고 의원님 이제 국감 정리를 하면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증인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강혜경 증인이죠. 역시. 그 행안위가 먼저 채택이 됐는데 거기를 불출석하고 네. 법사위로 나왔죠. 음. 뭐 저를 보고 나왔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유의미한 증언들을 많이 해줬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거고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 육성 녹음 네. 파일 그것도 쭉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죠. 공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사실상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또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 오빠가 어떤 오빠냐? 아. 친오빠냐? 남편 오빠냐? 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남편 오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생각한다. 네. 이렇게 증언도 이끌어냈고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이제 국회에 나온 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선서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힘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강혜경 씨 나오면 명태균 씨 나와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 그걸 뭐 국민의 판단할 명태균 씨는 텐데 불출석했죠. 안 나왔죠. 뭐 네.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런 상황. 그래요. 강혜경 씨 얘기 좀 이어서 가보는데 이것 좀 여쭙고 싶어요. 근데 법사위 이렇게 네. 치열하게 싸우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향해서 치열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싸우더니 법사위 국감 끝난 다음에 합동 뒤풀이한 상황, 함께 저녁 먹었다.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국감을 마친 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여야가 뭐 그런 얘기를 보고 아니 그 이전에도 예. 필요하면 합니다. 네, 필요하면 하고 그래서 근데 의원들의 의향을 물어보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도 뭐 필요하면 하고 그리고 그날도 뭐 그래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아니 여야 의원 이렇게 막 싸우더니 근데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러더라도 예전에는 그렇게 식사도 하고 하면서 네. 상대방의 반응, 정보 이런 것도 캐내고 이렇게 했는데 음.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 아 또 그- 이런 또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이번에 이제 함께 뒤풀이 하셨다고 네. 하시니까 뭘 좀 캐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표정, 분위기, 태도. 그거 좀 네. 풀어주세요. 우리 궁금합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거는 뭐 이렇게 문서화할 수 없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할 때 분위기예요? 예. 위원장한테 질의하는 거 답변하는 거 다 보거든요. 그럴 때 태도, 표정 이런 걸 유심히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시기를 다 캐치를 해내는 거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캐치하셨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그래요. 이거 궁금한데 뭐 어떤 걸 캐치하셨는지 큰 너무 의미는 궁금한데.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 국정감사 점심이든 저녁이든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 그런 문화가. 그런 문화 자체가 함께 그리고 하고 옛날에는 했었죠. 뭐 몇십 년 전에는 피감 기관이 뭐 식사 대접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n분의 1. 국회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네.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개선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것도 하여튼 뭐 각박하지만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요. 이제 뭐 국민들 보기에는 궁금한 사항이니까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네. 과연 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뭐 뒤풀이까지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해온 것이고 또 가서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을 뭐 소홀히 하거나 뭐 그런 건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사람도 제가 아니고. 네, 그럼요. 예.